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식 쉽게.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식, 저는 뭔지 예상은 좀 되긴 하는데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원래 지난달에 인덱스 보고서 게임주 다시 봐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강하게 주장을 해주셨는데 그 10월부터 저점 대비 한 40% 넘게 올랐어요. 네, 지금 굉장히 이 업황이 뭔가 기대감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 상황인데 왜 갑자기? 보고서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게임 업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의 도입 측면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생성 AI에 관해서 뭐 전반적인 다른 영역도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였지만 게임 영역이 실질적으로 생성 AI가 가장 많이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산업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되고요. 네. 이게 도입이 됐을 때 재미가 올라와서 P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생산성이 증대가 돼서 Q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내년도부터 숫자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비용 절감에 따른 코스트 감소에 대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게임 업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좋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크래프톤의 개별 이슈로는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탑라인과 바텀라인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바텀라인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적정 선에서 비용을 잘 효율화했고 컨트롤했다 정도로 두고 본다면 탑라인에서의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2분기 때 쇼크가 나왔었는데 그 쇼크가 나왔던 게 모바일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잘 아시겠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모바일 매출의 또 상당 부분이 그쵸. 중국에서 네.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가 2분기에 거의 한 20%대 후반에서 30% 정도 빠진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가 이 둔화폭이 절반으로 줄어든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4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3분기 실적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BGMI라고 해서 인도 지역에서 네, 서비스를 맞습니다. 하고 있던 네. 게 금지를 당하면서 매출이 없었다가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쵸. 네. 이번에 다시 들어오면서 모바일 매출에 호조를 이끌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 서프라이즈로 이어져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두 번째 요인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내년에 대해서 기대를 할 만한 게 좀 신작에 대해서 네. 구체화된 게 좀 많이 없었다 보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스타 행사가 그쵸. 있었거든요. 다녀오셨죠? 네, 네. 저도 당연히 다녀왔고요. 거기에서 시연까지 두 작품을 내면서 이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 큰 틀에서는 소위 이 생성형 AI 기술 같은 것들이 가장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이 게임 업종이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들은 이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개선이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해 주신 모바일 부분의 회복하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재개된 인도의 상황을 조금만 더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중국이 왜 갑자기 좀 둔화폭이 줄고 좋아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올해 3월까지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좋게 말한 적이 별로 없긴 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크래프톤의 동종 장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슈팅 장르에서 네. 빠르게 경쟁자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천열화선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 게임의 영어 명칭이 크로스파이어 모바일입니다. 크로스파이어. 네. 네네. PC 쪽에서는 중국에서 압도적인 그런 인지도를 지닌 작품이다 보니까 네. 이게 2년 전에 모바일로 출시가 되고 나서 조금씩 점유율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올해 3월 정도를 피크로 해서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4위에서 5위 정도 기록한 게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리고 지금에 와서 20위 밖으로 차트아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크래프톤의 이 중국 쪽 이 화평정영이 네. 중국에서의 이 선두지가 더 공고히 다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의 모바일 게임 시장, 아니 전체 게임 시장 자체가 하반기 네. 이후에 빠르게 플러스로 지금 전환을 해서 다시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의 이러한 감소세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완전히 멈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말에 서비스가 재개가 됐는데 이 3분기에 지금 올라온 그 인도 쪽에서의 매출 호조 정도가 양호한가요?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최고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습니다. 오. 그래서 1매출로 따지면 4억 원대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평정영이라는 게임이 런칭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방금 얘기해주신 경쟁작이었던 크로스파이어 같은 것들도 사실 PC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역시 게임이라는 거는 또 운영의 묘라는 게 이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고요. 서비스가 재개된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재개된 지.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매출을 확 따라잡는 것들을 보면 이런 부분도 나름의 경쟁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개선이 되는 게 보여지고 있네요. 위에 탑라인 성장을 더 끌고 가줄 수 있는 신작. 게임 시장에서는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지스타에서 좀 보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라인업 좀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신작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내년도 상반기에 다크앤다커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출시 예정이고 네. 하반기 같은 경우가 프로젝트 인조이 그리고 프로젝트 블랙버짓이 출시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기존에 이제 주로 알려졌었던 거는 프로젝트 블랙버짓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출시가 된다였는데 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다크앤다커 모바일이랑 프로젝트 인조이가 이번 3분기 11월 초 실적 발표에서 정보가 구체화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스타에 나가서 시연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어떤 류의 게임인가요? 일단 다크앤다커라고 혹시 PC에서 먼저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게 네. 처음으로 나온 장르예요. 그러니까 일명 익스트랙션 RPG라고 해서 네. 탈출 장르거든요. 그래서 던전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뭐 숨겨져 있는 그런 무기들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 추가적으로 배틀로얄 장르가 또 결합이 돼 있어서 거기 안에서 좀 대규모로 플레이하는 그 유저들끼리 또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또 무기를 탈취하고 이런 식의 좀 탈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 나온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서구권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 장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모바일 쪽에서는 이쪽 장르 신작들이 아직 좀 굉장히 미미한 상황인데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 IP를 라이선스를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자체적으로 에셋들은 자체 개발을 해서 지금 모바일로 출시하고자 하는 게 다크앤다커 모바일이고 제가 플레이를 했을 때는 PC에서 보던 그러한 탈출의 그런 묘를 굉장히 잘 살렸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기장에 대한 요소까지도 원래 잘하는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모바일로 나왔을 때 생각보다 서구권에서 큰 반응이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인조이라는 게임은 저는 대충 느낌은 알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심즈라고 아시겠지만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심즈가 옛날에는 아무래도 그냥 전향한 이 그래픽에서도 잘 그렇죠. 했었죠.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약간 이게 지금 이 세기의 게임이 눈이 맞나? 높아졌잖아요, 네. 저희가. 네, 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약간 좀 뭔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 그런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를 따라가는 그런 신작을 크래프톤이 준비 중인 게 프로젝트 인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리얼 엔진 5를 좀 기반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엄청 나겠네요. 그래픽이 진짜 현존하는 좀 캐주얼 게임 중에서는 가장 좋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생동감이 있고 좀 현실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고 그래픽으로 좀 화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이게 나왔을 때 꽤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심즈가 지금까지도 흥행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내부에 있는 컨텐츠의 그 세밀한 그쵸. 부분까지 맞습니다. 이런 뎁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아직은 좀 개발 단계에 있고 개발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보니까 즐길 컨텐츠의 양 자체는 그렇게 엄청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와가지고 흥행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컨텐츠를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잘 넣어가지고 빠르게 좀 완성도를 높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본업의 여판 개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 AI 기반 기술로 인해서 효율화가 될 가능성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작 라인업도 차근차근 잘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현 시점에 투자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 우리가 이 기업을 바라봐야 되는 그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뭐 우선 저는 제가 요즘 세미나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좀 더 큰 그림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 다음 분기 실적 이것만 놓고 봐서 이게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하지 않네요. 별 재미가 없네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보다는 뭐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뒤를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러면 저는 일단 산업적인 측면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미 생성 AI 이런 툴들을 다 테스트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신작에 쓸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부적으로 지금 선언을 안 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선언을 하고 전향적으로 돌리고 있는 게 중국 게임사들이고 네. 이런 중국 게임사들에서 나온 게임이 유의미한 그런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이미 관찰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전향적으로 나머지 글로벌 게임사들도 이 생성 AI로의 전환을 선언을 하고 따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관찰되는 그 시기 자체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뭐 1년 뒤, 2년 뒤 이 스토리가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부터 바로 관찰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게임 업종에 대해서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이제 인식 속에 파고들게 되고 그랬을 때 리레이팅이 일어날 건데 글로벌에서의 먼저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저는 그 영향을 국내도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국내에서 지금 1년 이상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그래도 이 회사가 앞으로도 탑라인이랑 바텀라인 모두 개선시킬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을 주는 종목은 크래프톤 하나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조금씩 이제 몰려가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의 컨센서스를 보시면 올해랑 내년도의 컨센서스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작에 대해서 가정치가 시장에서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네.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이 안 들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크래프톤이 대작 게임들을 낼 때는 늘 이 흥행에 대한 톤을 계속 줬습니다. 뭐 비슷한 장르의 어떤 해외 게임이 있고 네. 우리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톤들을 줬는데 지금은 조금 정책이 바뀌어서 확실히 좀 보여주자라는 약간 이런 측면이 있고 톤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신작들 내년도에 출시되는 신작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랑 구체적인 정보가 얼마 전에 이제 시연과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로 더 구체적으로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나오는 이제 시장의 보고서들에 포함이 되면 컨센 자체는 이제 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최근에 크래프톤의 밸류 자체가 주가 반등이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나오면서 제가 지난달에 보고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한 13배, 내년도 기준 13배 13배요. 네, 라인이었는데 이제 한 17배 요 라인은 되거든요. 이 부분이 다시금 이제 10배 초중반 라인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산업의 변화의 수에 추가적으로 신작 모멘텀을 다시 받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모바일 부분에서의 서프라이즈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보면 내년도에 다시금 크래프톤이 10배 후반 이상의 밸류를 좀 회복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크래프톤을 좀 탑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변화가 분명히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산업입니다. 그 이야기가 내년 상반기에 좀 구체화된다라는 모습을 보면 이 산업에 대해서 계속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생각으로 오늘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우셨나요?